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자리 잡은 장소들이 있는 반면 수천 년 동안 세상이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간직해온 쿠르디스탄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민족, 시에서 노래하는 영웅들, 조부모님의 이름을 딴 산, 유엔이 아닌 발코니에서는 휘날리는 국기를 가진 민족을 상상해보세요. 정치적 지리학을 거스르는 고집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면모들을 가진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나라 없는 나라 처음 쿠르드 영토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국경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터키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근처 마을에서였습니다. 한 노인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군요, 그렇죠? 그는 억양이 강한 터키어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보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작고 휘어진 잔에 담긴 차를 권하며 그의 가족이 수세기 동안 바로 그 계곡에 살았다고 아무 말 없이 말했습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은 피난처이자 상징입니다. 단순한 돌과 눈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한 양치기가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듣게 될 말을 해주었습니다. 산은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줍니다. 그는 수십 년 전 그의 할머니가 습격 당시 아이들을 숨겨두었던 동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직 바람과 우리의 기도만이 들어올 뿐입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에르빌은 이중성을 풍기는 곳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마을이 있고 골목길에는 갓 구운 빵과 향신료 냄새가 진동한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현대성을 말하려는 듯한 유리탑들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젊은 법학생 자라를 만났다. 저는 터키법, 이라크법 그리고 국제법을 배우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불문율, 즉 존엄성에 관한 법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쿠르드 국기 옆에 전통 의상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제가 두려움 없이 국기를 흔들 수 있도록 싸우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진실은 아니지만 매일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나는 3일 동안 이어진 결혼식을 목격했다. 원을 그리며 춤추고 사랑과 저항을 노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신부의 할머니는 헤나로 손을 뒤덮은 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축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축하합니다. 하지만 모든 축하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슬픔도 깃들어 있습니다. 터키 도시 외곽의 비밀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터키어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오후에 속삭이는 소리로 쿠르드어를 배웁니다. 선생님인 델랄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몰래 자기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프지만 그 언어를 잃는 것이 더 아프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태어난 땅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몇 달 전 이스탄불에서 지하철에서 사지를 연주하는 음악가 딜로반을 만났습니다. 제가 쿠르드어로 노래하는 것은 터키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음표가 내가 여기 있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쿠르디스탄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집을 가질 권리를 거부할 때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그 작은 몸짓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나누는 빵 속에,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전수해 주시던 노래 속에, 창문에 은밀하게 걸려있던 깃발 속에, 오늘 돌이켜보면 그 모든 목소리, 그 얼굴들, 그 산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쿠르디스탄은 존재하기 위해 지도에 그려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조모의 요리법을 요리하는 할머니의 자부심 속에, 그들의 언어로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아이 속에, 밤을 밝히는 유로주의 불꽃 속에 쿠르디스탄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쿠르디스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을 창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쿠르드족은 누구인가? 자,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재밌는 건 쿠르드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마치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사이의 산을 스치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쿠르드족은 수천 년 동안 국제조약이 아닌 집단 기억 속에, 할머니들이 빵을 반죽하며 부르는 노래 속에, 공식 지도에는 없지만 계곡과 강에 새겨진 옛 이름들 속에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온 민족이다. 쿠르드족은 여러 나라와 연결된 문화를 형성한다. 어르신 쿠르드족이 자신의 기원에 대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때가 기억난다. 우리는 아르빌 근처 마을, 꽃이 핀 아몬드 나무 아래에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없다고 하죠. 그는 자부심과 지친 기색이 감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어요. 바로 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로마 제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 산맥에 살았던 메디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과거와의 이러한 연결은 12세기 예루살렘을 탈환한 위대한 지도자 살라딘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세상의 살라딘은 역사책에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쿠르드족에게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술라이마니아의 한 교사는 그는 우리와 같은 쿠르드족이었습니다.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구경꾼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의 위대함은 예외일 뿐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쿠르드족은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들을 불편한 소수민족으로 대우하는 현대 국가들 사이에서 분열되어 살아왔습니다. 디아르바키르에서 만난 한 노부인은 제게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스만 제국 치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투르크 제국 치에서 태어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살면서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지나가도 우리는 남습니다. 그 언어, 쿠르드어는 일상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쿠르만지어, 소라니어 등 여러 방언이 있는데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영혼을 공유합니다. 시리아 카미슐리의 한 카페에서 한 시인이 쿠르드어로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시를 공개적으로 부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래합니다. 언어가 없는 민족은 영혼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부족 조직은 그들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터키의 하카리 산맥에서 만난 부족장은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부족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를 베어도 다른 부족은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제국이 그들을 정복하려 할 때 저항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적이 오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마치 강물 속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수로의 일부입니다. 쿠르드 문화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키르쿠크 외곽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저는 고밴드라는 춤을 췄습니다. 고밴드는 모두가 손을 잡고 고대 음악에 박제 맞춰 빙빙 도는 원입니다. 모든 춤은 발로 우리의 역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빙빙 돌고 전진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같은 지점, 즉 우리가 누구인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학, 특히 구전 문학은 쿠르드족의 또 다른 기둥이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외딴 마을에서 한 노인이 모든 쿠르드족이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메무진의 서사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우리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새해 명절인 뉴로즈는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저항의 가장 강력한 상징일 것입니다. 저는 두호크 근처 계곡에서 새해를 기념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하늘을 밝히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각각의 불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쿠르드족의 현실은 복잡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억압과 개방의 시기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 중에 세계를 놀라게 한 자치 실험을 했습니다. 로자바의 한 활동가는 수세기 동안의 침묵 끝에 마침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상처 쿠르디스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치유하지 못한 상처의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통과 비극을 짊어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냅니다. 터키의 산악지대에서 이라크의 평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쿠르드족 가족은 상실과 투쟁, 그리고 어떤 군대도 깨뜨릴 수 없었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탄압은 조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디야르바키르의 한 노부인이 제게 아들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1995년에 그들이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녀는 손이 떨리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거리에서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통 노래는 속삭이며 불려졌고 결혼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서 금지된 언어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차를 끓이는 동안 다른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조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말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작은 저항 행위였죠. PKK는 이러한 억압의 맥락에서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 폭력에 맞서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었다. 나는 한때 무장 투쟁을 했고 지금은 교사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나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선택해서 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생명 없는 시체 옆에 꿈을 묻어버린 무게를 담고 있었다. 국경 너머 이란에서는 단명했던 마하바드 공화국이 여전히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의 이름을 딴 도시의 한 노인이 나를 한때 공화국이 선포되었던 광장으로 데려갔다. 우리의 깃발이 11개월 동안 여기에 휘날렸습니다. 그는 빈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탱크들이 와서 우리 지도자들을 처형했지만 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유를 꿈꾸던 이들의 시신이 매달린 것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쿠르드족의 영혼에 고통이 새겨진 곳이 있다면 바로 할라부자다. 오늘날 할라부자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속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시장과 아이들이 뛰어놀고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지만 잠시 멈춰 귀 기울여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 생존자가 화학 공격의 진원지였던 곳, 옆에 있는 소박한 건물인 그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어요. 그는 회상했다. 여동생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비행기로 가득 차고 썩은 사과 냄새가 나는 가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어 새까맣게 탄 인형을 꺼냈다. 이게 동생의 남은 전부예요. 몇 시간 만에 3,000명에서 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훗날 세계가 반인륜 범죄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될 사건이었다. 시리아 내전은 고통과 저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로자바에서 저는 이슬람 국가 IS에 맞서 싸운 YPG 소속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인 23살도 채 되지 않은 아베스타는 코바니 전투에서 전사한 절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ISIS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제와도 싸웠습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총을 쏠 때마다 우리는 사슬을 끊어냈죠. 그녀는 저를 마을의 잔해로 데려갔습니다. 건물들은 잔해로 변했고 거리는 총알 자국으로 움푹 패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학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전쟁은 쿠르디스탄 전역에 황폐한 풍경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문틀만 남아있고 병원은 파괴되었으며 학교는 임시 거처로 변한 수많은 유령 도시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터키 시리아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에서 3년 동안 텐트에서 생활해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잃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사는 증인이자 수호자였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외딴 계곡에서 저는 자신들만 아는 길을 따라 양떼를 인도하는 목동들을 만났습니다. 안팔 작전 당시 한 목동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산들이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군인들은 감히 너무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쿠르드족에게 사는 단순한 지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투쟁의 공범이자 고통 속의 피난처이며
그들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저항하는 문화. 이 문화가 겪은 모든 비극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역사의 상처 너머에서도 쿠르디스탄의 진정한 맥박은 세대를 거쳐 역경을 딛고 살아남은 일상의 몸짓과 의리 속에서 고동칩니다. 예를 들어 터키 남동부 바쿠르 상골의 외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가족이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처럼 저를 반겨주던 기억이 납니다. 주름진 손으로 작고 둥근 잔에 차를 건네주시던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이 집에서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은 아들보다 먼저 옵니다. 이는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따르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차는 달콤하고 진하게 우러나는 쿠르드족 삶의 조용한 증인입니다. 모든 집, 모든 카페, 모든 모임에서 차는 함께합니다. 술라이마니아에서 만난 한 노인은 가장 혹독한 탄압 시기에도 가족이 매일 오후 차를 계속 끓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 있고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손주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따뜻한 정을 나누는 대화는 집단적 기억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음악은 이 문화의 또 다른 깊은 맥박입니다. 이란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결혼식에 맞춰 도착했는데 음악가들이 템부르와 다프를 연주했습니다. 그 악기들의 음색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한 젊은 음악가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곡은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 우리의 사랑, 우리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금지되었던 이 멜로디는 마치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조부모에서 손주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통 무용인 고밴드 서클은 아마도 쿠르드족의 단결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결혼식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남녀가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바른 고대 리듬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한 분이 제 팔을 잡고 서클 안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 증조 부모님이 춤을 추셨던 방식이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제 손주들도 이렇게 춤을 출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요. 뉴로즈는 쿠르드족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축제다. 두호크 근처 계곡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하늘을 밝히는 모닥불을 피웠다. 한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어깨에 업고 불꽃을 지켜보았다. 이 모닥불은 대장장이 카구아가 전했던 메시지와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고, 우리는 여전히 쿠르드족이에요. 어가베 시대에도 뉴로즈는 뒷마당과 동굴에서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이는 정체성이 법령으로 소멸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전통 의상은 또 다른 저항의 행위다. 에르빌에서 저는 조상의 문양과 현대 패션을 융합한 젊은 디자이너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자수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산을 상징하고 이건 우리 국기의 태양을 상징해요. 라고 보여주었다. 그녀의 창작품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지도이자 기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쿠르드족 깃발은 어디를 보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카미슐리의 한 카페에서 한 노인이 카운터 뒤에 걸린 깃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황금빛 태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밝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쿠르드족은 깃발을 볼 때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날 저는 연대가 이 사회를 굳건히 지탱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연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에서 이웃들이 폭풍구가 몰아친 가족의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돕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원 네트워크는 전쟁과 피난의 시대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또한 문화를 살아있게 합니다. 스톡홀름에서 쿠르드 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쿠르디스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아이들이 쿠르드어로 전통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이 새로운 세대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마와 비리아니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머나먼 땅에서 휴대용 쿠르디스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쿠르디스탄의 풍경, 아름다움과 위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쿠르디스탄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쿠르디스탄을 여행하는 것은 마치 거인이 쓴 책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의 모든 구비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행운아라는 느낌을 주는 풍경이 펼쳐지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곳의 산들은 단순한 고지대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에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잘 알려진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과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은 수세기 동안 이 민족을 보호해온 천연 장벽처럼 솟아 있습니다. 감히 그 산맥에 오르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길이 바위벽에 부딪히며 쿠르드족이 우리에게는 산밖에 친구가 없다라고 주문처럼 외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위압적인 높이만은 아닙니다. 계곡에서는 삶이 가슴 저미는 고집으로 나아갑니다. 아침에는 자애로웠다가 한낮에는 잔혹하게 변하는 태양 아래 황금빛 담요처럼 흔들리는 밀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쿠르드 농부들은 이 잔혹한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며 더위가 숨막힐 때는 은신처를 찾고 오후가 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차를 마시며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강은 이 땅의 혈관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온 문명에 생명을 불어넣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강물은 아름다움 속에 위태로운 힘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근처 고요한 곳에서 목욕하는 동안 어머니는 하류에서 빨래를 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강은 친절할 줄 알지만 산에 비가 오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으로 변합니다. 북쪽 숲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면 마치 마법의 문턱을 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아름답습니다. 공기는 축축한 흙과 송진 냄새를 풍기고 고요함은 너무나 깊어 마치 그곳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움 뒤에는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 가이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혼자 걷는 곳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위험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꽤 불안해졌습니다. 제 발밑에 지뢰가 매설된 풍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제 숲을 뒤로 하고 동쪽의 건조지대가 이 다채로운 지역의 반대편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마치 인내의 기적처럼 마을들이 솟아오르고 어도비 벽돌집들이 풍경과 어우러집니다. 그중 한 곳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깨끗한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소박하고 태평스러운 생활 방식은 세상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보는 엄청난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절벽과 협곡은 말 그대로 숨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이 절벽 끝을 걷는 것은 현기증과 경이로움의 시험과 같습니다. 염소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길을 따라 양떼를 인도하는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수많은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가파른 절벽 하나하나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회복력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굴들은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경 근처에 있는 동굴 중 하나에서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수천 년 전의 삶을 묘사한 동굴 벽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의 안식처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의 위험 말입니다. 쿠르드 여성들. 쿠르디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저는 손에 역사를 짊어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고 빵을 반죽하고 무기를 휘두르고
증조모와 같은 무늬의 카펫을 엮었던 손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아 국경 근처 어도비 벽돌집 마당에 서 있던 제이나브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납니다. 아침 햇살이 흉터투성이 주름진 손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정교한 동작으로 빵을 반죽했습니다. 모든 자국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밀을 심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폭격을 피해 도망쳐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녀는 더 최근의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마을에서의 삶은 마치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새벽에 일어나 불을 피우고 염소 젖을 짜고 하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이미 온 가족을 부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꽃피고 있습니다. 제이나브의 부엌에서 수프를 저으면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합니다. 그때 저는 쿠르디스탄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바니에 도착하여 딜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7살 YPJ 사령관이었던 그는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괴된 집의 잔해에 저를 앉히도록 초대했습니다. 처음 촬영했을 때 그녀가 내게 고백했다.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를 느꼈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그녀는 자기 부대 사진을 꺼냈다. 군복을 입고 지친 미소를 짓고 있는 17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녀들의 사진이었다. 우리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설명했다. 우리 딸들이 군인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때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안, 아자디, 아자디라는 모토였다. 여성, 생명, 자유라는 뜻이다. 이 모토는 어디서나 들렸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이 모토를 들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시장에서, 소녀들이 수학과 인권을 배우는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광장에서 등등. 이 모토는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한 시의원이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던 게 기억난다.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전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술라이마니아에서 어느 날 오후,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교사, 농부, 그리고 전직 전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들이 결혼을 강요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14살 때 사촌과 약혼했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죠. 결국 그와 결혼했지만 그건 제 결정이었어요. 이 여성들의 몸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을 몇 킬로미터나 걸어온 튼튼한 다리, 땅을 일궈 만든 거친 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꼿꼿한 허리. 사람들은 우리를 아마존이라고 부르죠. 딜레온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할 뿐이에요.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여성들은 저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물깃기, 장작 모으기, 아이 돌보기 등 일상의 일들을 돕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내 손을 잡고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은 우리 손과 똑같아요. 그 간단한 말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